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불쌍한 박원순 운명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박원순의 그 인생을 보고 참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 난 것은 운명입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은 그 사람의 그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에 이미 80%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박원순의 그 사망을 보면서, 자살을 보면서 왜 그것밖에 안 되면서 왜 그렇게 살았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좌파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좌파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말인 줄 아십니까? 우파, 좌파. 왜 좌파겠습니까? 이 정치적으로 좌파라는 그 용어는 아주 대단히 불미스럽고 불쾌한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 이 우파,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우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치를 우리가 우파 쪽에서 정치를 했을 때는 참 제대로 했어요. 나라도 제대로 살리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이제 이 반대되는 세력, 그러니까 이걸 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지금은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파 정치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라를 살리려고 애를 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역시 우파 정치였기 때문에 됐어요. 그런데 좌파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이, 김영삼이도 좌파입니다. 김영삼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 사람들이 대통령 하면서 나라를 잘되게 했나요? 하나라도 잘되게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라는 말은 대단히 아주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라는 그 용어만 붙으면은 이 사람들은 솔직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좌파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 운동을 한다, 뭐 인권 변호사다, 또 뭐 시장이다 등등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많은 그 기업들에 다니면서 협박을 해서 그 돈도 이렇게 뜯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정말 이 늑대가 양의 얼굴을 하고 한 짓이었다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왜 정말 한 나라에 태어나서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참 한심스럽죠.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의 그 행위라든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서울시장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매월 얼마씩 줬어요? 수천 명에게 뭐 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 지급해 왔어요. 수년 전부터. 이게 얼마나 나쁜 행위인지 아십니까? 이건 그 사람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잡아서 매번 주면 그 사람이 고기 잡는 법을 모르고 그냥 얻어만 먹는 거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 이런 그 나쁜 습관을 들였다는 것은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는 정말 빵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건 가능해.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이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국가의 세금이에요.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까지 해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한심스러운 짓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사망하게 됐죠? 왜 자살을 했죠? 저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여성 인권, 여성 우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평소에도 그렇게 아주 정책을 피고 부르짖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성추행이라는 추행으로 해서 생을 마감했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늑대가 양 얼굴을 하고 행세를 했다. 이렇게 뺏긴 얘기가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게 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는데요. 왜 일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할 거를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65세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참 물론 인간적으로는 딱해. 인간적으로는 불쌍해.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불쌍하다고 판단할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 개인적인 어떤 그 뭐 소시민이라면 그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부통령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정치를 하는 사람이 왜 고작 그렇게 살다가 갔느냐? 이것에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딱하게 보는 것은 그 인생을 불쌍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증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때는 그 한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뭔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이러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을 막아갔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이런 사람을 가지고 증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박원순이 이 사람은 어떤 이름을 남겼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박원순 불쌍한 박원순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